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공화당 다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찾아뵙는 문브레이커스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주말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곳은 경북 구미 금오산입니다. 이곳에 누구를 찾아왔냐? 바로 구미의 김경희 이번에 조직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찾아왔는데요. 인사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셨는데요.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해봅니다. 이제 더욱더 가열차게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여전사라는 이름답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프로그램 이름에 딱 적합한 분인 것 같아요. 문브레이커스. 네. 문재인을 뽀개버리는, 문재인 빠개버리는, 바로 진짜 여전사 빠개버리는. 대명사죠. 경상도 사투리. 딱 적합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구미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그냥 그 최전방으로 보내주세요. 아주 북한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아니면은 국방부로 안 된다, 군부대 쪽으로 안 된다라면, 어디 청와대 앞에 텐트라도 한번 쳐가지고 진짜 이거 청와대를 부시든지 진짜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속이 디비져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번 주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네. 같아요. 우리를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우리나라의 공무원,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화형이라고 표현해서 시신 훼손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총살을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경악한 일입니다. 경악할 일인데 거기에다가 총살을 해서 시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라는 거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이에요. 정말 경악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인공노한 정말 이건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포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혈압이 오르죠. 혈압뿐만 아니라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경희 위원장께서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라도 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정말 분노스러운데 북한의 만행도 만행이지만 정말 문재인의 엉터리 대북 정책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날 그런 사건을 보고받고 유엔 연설하고 그 다음날 군 장석 진급식에서 또 평화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무슨 콘텐츠 무슨 행사인가 거기 가가지고 음악 감상을 하는 아주 마음이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 표현이 안 돼요. 정말 표현이 안 되고요. 안 돼. 정말 방송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석이라면 정말 마음껏 진짜. 했을 건데요. 육도문자 날라갔죠.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다라면 문재인을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자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내 땅을 지켜내야지만 하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자격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국가를 통째로 지금 못 넘겨줘서 안달이 났고 뭐라도 퍼주려고 하는 그저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대북 정책 정말 준비되지 않은
권력 찬탈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권좌라고 있으니까 네.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적의 총탄에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공무 수행 중이었고 어떤 과정에서 표류를 하게 됐는지는 정확한 과정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추적인 북한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유엔 연설회에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급하죠. 문재인이 지금 이제 말년이 되다 보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이제 그 레임덕이라 그러잖아요. 레임덕은 이미 벌써 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가열차게 문재인을 공격하고 정권을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 따로 국민 따로 이렇게 돼버리고 또 코로나 정치 또는 코로나 계엄령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국민을 억압적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리고 이런 이 자국민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준전시 상황이거든요. 바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뭐 남북 합의서에 뭐라고 위반되지 않는다고요?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라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경계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는 무조건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지네들끼리 우리 국민의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켰는데 그게 위반이 아니랍니다. 도대체 그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맞습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방부가 맞습니까? 여러분, 경계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우리 국민에게 총을 안 쏘더라도 총을 겨눈 것만으로도 그렇죠. 적대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남북 초소를 다 파괴를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 위에는 핵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어떤 무슨 지금은 중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렴이 또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 정부 같습니다. 북한군이 우리나라 영토에 침범해 와서 전쟁 중에 우리 국민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냥 멀쩡하게 일 잘하다가 갑자기 총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표류를 됐다 하더라도 이게 북한을 이렇게 이제 떠밀려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합뉴스에서는 확정해서 이 사람이 월북을 시도했다. 월북으로 확정을 내려버렸어요. 언론에서 확정을 내려버리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그 사람이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살 전에 이제 확인도 왜 월북했는 계기도 이렇게 묻고 했다라는데 그 과정에서 재빨리 우리 국방부는 알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분명히 다 보고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신변을 왜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렇게 인도를 해라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대북 매뉴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눈앞에 뻔히 있는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문재인 소나기에서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군인들도 지금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지금 그 어떠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정황이 저희는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요. 그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사람이 총살되고 시신이 유기돼서 또 이렇게 기름에 부어져서 태워지는 과정까지 신랄하게 다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내 가족이 아니고 사람이, 하물며 동물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진짜 그럴 텐데 사람이 내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군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틀릴 겁니다. 어떠한 억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말을 못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지금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지만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월북이라는 발표도 국방부에서 흘린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방부나 국정원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가게 된 계기를 뭐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첩보가 누설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발표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지 도대체 이 앞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국민의 생명, 그리고 우리 국가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그 기본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미친 정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NSC 속기록을 공개하라. 그렇죠. 모두 낱낱이 공개하라입니다. 그렇죠. 네. NSC가 이틀인가? 네. 그제서야 이제 소집이 됐죠? 예. 뭐 했어요, 그동안? 실종되고 있던데. 이틀이면 48시간이에요. 그때 소집이 돼가지고. 네. 그 전날은 그렇죠. 그 전날은 안보 장관? 이제 국민이 다 회의가 있었고, 알고 난 다음에 이슈가 있었고, 되고. 그 다음에 NSC가 소집이 됐는데, 도대체 월북, 은폐 시도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죠. 누가 조직적으로 이걸 언론에 누가 퍼뜨린 지시했지. 건지 네.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건 모르고 지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국방 장관들 모임 뭐 합니까? 그 NSC 열면 뭐 해요? 아무런 사과 요구로도 사과가 아니죠, 이거는.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포를 날리고 총을 가격을 해도 저쪽 북한에서는 할 말 못하는 겁니다. 왜 강력하게 못하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국력을 상실한 대한민국인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 회의하면 뭐해요? 아무런 적이 하고, 누가 지금 은폐를 시도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언론에다가 월북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낱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거 국민을 속이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래,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월북 시도를 한 사람으로 그렇죠. 매도되고 있어요. 저희가 양심이 있다면, 그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이런 작전에,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막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억울하게 월북자로 매도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한 아이가 아니죠. 두 아이를 가진 아빠라고요. 자상하게 딸바보 아빠였다라고 하는데요. 딸을 사랑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제 사고로 인해서 그랬을겠죠.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알겠지만 그 진상 조사라든지 이런 거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이 이렇게 지금 표류가 되거나 이렇게 북한에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자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도적으로 송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송환 요구도 하지 않았고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문재인이 몰랐을까요? 박원순이 어땠어요? 박원순이 보고 있죠. 경찰에 됐을 때 고발됐을 때 청와대 보고 재빠르게 올라갔잖아요. 자기네 좌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초를 다투면서 하면서 자국민의 민간인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왜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맞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진짜 너무 분노가 침입니다. 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라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국군 통수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자국민을 전혀 지킬 의지도 없고, 네, 할 수도 없고, 뭐 하냐? 마스크 배달한답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 보셨습니까? 72주년 기념사 할 때, 우리 군 잘했어요. 우리 군인들 참 잘했어요. 이번에 마스크 배달도 참 잘했어요. 이번에 비만이 왔을 때, 참 이 일도 잘했어요. 그게 군인입니까?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우리 국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민 봉사만 하는, 전적으로 하는 그런 전담 부서가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 지키는 국군이 이렇게 늠름하고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국군들이 이렇게 나가서 대민봉사 전담반이 돼서 이렇게 민생을 돌아보고 있고, 이게 참,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제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사상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문재인의 이런 가짜 평화쇼, 친북 정책, 친중 정책, 반미 정책, 반시장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당호동지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시절이다. 이런 일이 난리 일어났다. 났죠. 촛불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랬으면 아니 그렇게 억리더에 했을 때 그렇지. 바로 구출을 해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또 못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했으면 바로 원점 타격했을 겁니다. 옛날에 그랬죠. 김관진 국방장관 할 때 그랬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선 공격하고 우리가 어떤 자기가 공격이 취했을 때 선 공격하고 후보고 해라. 일단 니네 군대의 판단에 맡긴다. 주적은 북한이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권력 찬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된 게 굴종하게 북한에다가 굴종하고 중국에다 굴종하고 이렇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이렇게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네. 참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왜 답을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합니까?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가 바로 주적 아닙니까? 네.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김정은 3대 세습 독재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런 거짓 평화 쇼를 하고 있는 게 등골 터지고 위험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국민입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줄 잡혀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국민들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 계엄령 정치 또는 뭐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를 일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만성이 또 되기도 하고요. 알고도 속고 모르도 속고 이게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조금씩 돈 풀어주면서 이렇게 조금 달랬다가 또 이렇게 끌고 가고 목 옥죄오고 결국에는 지금 국민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고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의 신뢰도는 다 이렇게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제발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한 발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서다가는 정말 바로 한 발 뒤에는 낭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써보면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 훈련시킬 때 간식으로 시키잖아요. 그렇죠. 간식과 줄까 매로 말까. 시키잖아요. 참 정말 제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볼 정도로 여러분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문재인의 가짜 평화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유엔 연설회에서 종전을 이야기했고, 군 장성 진급식에서 또 평화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참 이런 식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국민의 총살이 있었음에도 그런 얘기를 짓거리는, 그건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겠죠. 미친 거죠. 다들 제정신이 아니지. 그냥 입을 찢어버려야지. 미친 그런데 거죠.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렇죠. 그러는 거는. 그 의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이 대북 정책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 종전 선언으로서 또 반미하고 이제 그 미군 철수 이런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국민 한 명 그냥 그 생명 소중함을 그냥 묻어버리고 자기네들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거를 아주 말을 안 하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이거를 프레임에 갇혀서 이거는 정말 저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속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연방제 사회주의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획책이죠. 네. 그렇게 다급하게 종전 평화시대 종전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한미동맹 했지. 한미연합사 몰아내고 해체하고 주한미군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전술이 먹혀들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보여지죠. 걸림돌을 빼버리자 그렇죠. 이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자꾸 이제 억지 주장도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이렇게 지금 마냥 이렇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만큼 얘네들은 초지일관 정말 본인들이 가는 그 적화 노선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을 그거를 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다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뭐가 잘못됐고 이 정권이 들어서게 된 계기를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솔직히 뭐 저랑 김경희 위원장님이랑 솔직히 안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전문 저희는. 지식도 없고. 근데 하지만 뭐 정당 생활을 하는 뭐 정당인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렇죠. 봐도 정말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잖아요, 지금이. 저 그전에 박광자 씨 사건. 그때 뒤에서 총을 갈겼다 해야 되나? 참나. 웃지 마시고. 거기가 이제 그 온정리라는 마을이에요. 북한에 이제 우리 그 네. 38선이 거여진 데가 강원도 고성군이 이렇게 반으로 잘려진 데인데요. 고성군의 그 온정리라는 마을에 이제 그 배가 접안을 하게 되는데, 그 호텔 제가 이제 거기 그만두고 나왔을 때 얘기지만 해상 호텔이 이렇게 플로팅 호텔이 세워지고 아침에 운동 삼아 그 해변을 이렇게 거닐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바닷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벌이에요. 잠자리도. 자, 이렇게 해수욕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군부대 시설 이렇게 철조망 쳐진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또는 일몰 이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간첩이나 혹시나 이렇게 외부 침투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총을 쏠 수가 있다. 이런 옛날에 문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군사 분계선이라 그래요. 군사 이렇게 테두리 거기를 철조망을 그냥 산책길인 줄 알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감시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이 똑바로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여기는 관광 지역이에요. 금강산은 관광 특구 지역인데 관광객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고 총을 쏴서 죽였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난 게 없잖아요. 북한이 사과 안 하잖아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뭐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적법한 절차에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재판으로 통해서 그 유무죄를 판단해서 형을 살게 하는 벌을 주는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위법한 행위를 그냥 개인이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없어요. 조사 과정, 재판 없고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총 쏴 죽인다? 뭐 며칠 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자국민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가족이 총살을 당하고 조난을 당했는데다가 총살을 당해서 시신이 기름 부어서 태운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말 소름 돋고요.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씁니다. 정말 이거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이 분노를요, 이 유가족 분들은 국가 상대로 당연히 이렇게 손배상 또는 사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봤을 때는 전시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정말 지금 뭐 며칠 지났지만 정말 그때 충격이 이제 계속 저는 남아있어요. 뉴스를 봤을 때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냥 평범한 그냥 공무원입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나서셔야 돼요. 문재인 저 끌어내야 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저런 친북 종북 주사파가 권력을 잡게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탓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러려니 북한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만성이 되면은 안 돼요. 만성이 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내랑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국민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가족이 공격한 일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하셔야 되고요. 언제 저들이 총뿌리가 언제 핵폭탄이 내 머리에 와서 내 얼굴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걸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회할 때 우리 공화당이 빨갱이 어쩌고 공산당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 세상에 빨갱이 어딨어 이렇게 했면서 색깔론이네, 뭐. 그렇게 비난하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 공화당이 옳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이 죽고 남북 연락소를 파괴하고 파괴해도. 이렇게 해도 교육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국방부나 청와대. 그리고 장군이 죽고 거기다가 불에 태워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종전선언 해야 한다. 라고 유엔에서 연설하고 그리고 군 장성급들을 상대로 평화에 대해서 운운하고 하는 솔직히 정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이 제정신이 아닌 자를 누가 대통령 만들어줬습니까? 촛불 들고 권력 찬탈했지만 누가 거기에 불의에 눈 감았습니까? 국민들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이제라도 우리 공화당과 투쟁을 함께 해주셔야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좌파 독재, 국민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문재인 좌파 독재 같은 정권이 두 번 다시 안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정말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후회를 안 하고 있는 대개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작살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상한 단어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말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비판하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정부는 절대로 자기네들 가는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바꿀 사람들도 아니고요. 무조건 아닌 것도 밀고 나가는 진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그렇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3년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도덕, 양심, 정의, 공정, 개나주라 그러십시오. 그런 거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렇죠. 조국, 윤미향, 손혜원, 이번에 추미애. 말도 얼쑤 이제 점점 자꾸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축적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까먹게 되죠. 이게 하나씩, 한 놈씩, 한 년씩, 이거 조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누적만 되니까요. 진짜, 이거 국민이자로 세요. 갚아줘야 됩니다. 국민이자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진짜 눈 뿌릅뜨고, 끝까지 감시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그렇죠. 단죄를 받게 해야 얼마나 합니다. 조롱을 받았어요. 저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아이고 니네들이 뭘 했냐 막 이런 소리도 했는데 우리라도 없었어 봐요. 벌써 대구도 남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이게 정치를 모르고 이제 내 앞길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런 거를 꿈꾸면서 내 밝은 앞날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국민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지금 이쯤 되니까 너무나 이제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없을 지도자 세 분이 참 떠오릅니다. 지금 같은 시기 또 가장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방공을 국시로 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너무나 그리운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찬란한 역사의 지금 70년 역사를 지금 3년 만에 다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완전히 바닥을 내버렸죠. 완전히 이렇게 송두리째 우리나라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고, 완전 이게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지만 바닥을 치게 만들었지만 이거를 다시 세우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배가 걸린다고 하죠. 네, 그만큼 우리가 힘들게 싸워오고 지켜온 나라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참 멀쩡한 차, 좋은 집 이렇게 멋진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망했다 하니까 아직 못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뭐가 망했는지. 네. 이미 본인이 체감하실 때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분의 어록이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한테 맞는 말인데 지금 가장 확실한 말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지금 그분의 말씀이 딱 오는 게 이 말씀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이죠. 그렇죠. 미군 장교 두 분께서 그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돌아가시고 우리 군 18명인가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저 태어난 지 한 4개월? 기억이 날만도 한데. 아리까리 하네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극노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극노를 하셔서 그렇죠. 미친 개는 몽둥이로 맞아야 된다고. 맞아요. 네. 나에게 철모와 군화를 달라. 당장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세요. 정말 자국민에 보호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 대통령으로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네가 죽거나 말거나. 아유, 오조 김정은. 왜 이렇게 죽이 잘 맞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분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바로 개성공단 철폐하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빡빡하고 막 여성 대통령이지만 강단으로 이렇게 자유통일을 완전 그냥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가셨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했지만은 도발을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덜 했대요. 그러면 네. 무섭죠. 네. 좀만 건들면은 배로 보는데 확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겁나죠. 근데 네. 그것이야말로 네. 강력한 대북 정책이야말로 그렇죠.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평화? 문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입으로 맨날 평화 떠들었지만 실제로 자국 우리 국민이 죽었잖아요. 그런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국방력으로 강력한 대북 정책. 북한의 특징이요. 제가 예전에 금강산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어떠한 대화 말기술로 있잖아요. 말은 정말 잘하거든요. 완전 뒤집어 엎어요. 그럴듯하게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지금 뒤집어 엎는 역설법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북한이 어떠한 지금 그 우리나라 대북 정책과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인정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단 한 건도 인정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박광자 사건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그 민영미 씨 사건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간인 사건까지 어느 한 거 하나에 대해서도 사과나 이런 방법도 들어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의 자존심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자존심은 상당히 강한데 이거를 그 정말 평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는 이치에 맞게 그다음에 그 외교라든지 뭐 국가 간의 국가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기에는 상당히 상대가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되기 힘들다. 그런 독재 정권? 네. 일단 거기는 그냥 괴뢰 집단 맞아요. 괴뢰 집단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정부나 뭐 국가도 아니니까. 그렇죠. 국가가 아니죠. 네, 괴뢰 집단이고 참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만행이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라고 또 상상이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사건만 보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주민들에게 총구리를 겨누었을까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끔찍합니다. 보면은 그 총살이라니까 또 생각나는데 제 여기 구미 지역에도 탈북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혹시나 이렇게 반역적인 본인들 생각에서 판단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총살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총살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총살 당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향해서 비판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집단들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북한 정권, 괴뢰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중간에 그 추석이니 인사 한마디 하셔요. 저희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네. 흘렀어요. 근데 제가 하나 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우리 국민들이 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비아에 납치된 우리 국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김의겸이 산악의 눈물이니 뭐니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이거 묻지도 않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알 권리도 모든 지금 그런 정보도 전혀 얻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가 국가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재산, 생명 또는 땅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경시한다라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리비아에 납치되는 우리 국민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 반드시 그의 여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네. 방송을 마무리하셔야 되었는데 곧 추석이니까요. 참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추석을 겪고 있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서 무거운 얘기 마무리 말씀까지 같이. 네, 계속 이렇게 이어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명절 같으면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이렇게 뭐 한복 입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고 풍성한 계절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말 우리한테는 지금 즐겁지만 못한 그런 명절이고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가지고 지금 가족 간에 이게 천륜을 끊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 아니 부모님 뵈러 고향을 가지 말라니요. 이게 정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해서 이게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면서 길들이게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진짜 분노를 경할 수 없고 이게 정말 그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는데 정말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추석 민심이 뒤집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를 쓰는 것 같은데요. 뵈시고 자주 내려가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라를 지킨다는 거 그 거대한 그런 이상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부모님이라면 언제까지 이렇게 내 새끼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 속고 이러실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는 그냥 목줄 메인 소처럼 질질질질 끌려가실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보시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저는 제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저는 내 자식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우면서 여전사라는 이름, 거창하지만 그런 이름 둘째 치고라도 정말 내가 복장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주시고요.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겹치고 복잡한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지만 추석 때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여러 친지들과 안부 전화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우리 뭐 짧은 시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진순정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김경희 위원장님과 구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프고 분노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사답게 막 무조건 싸우자! 싸우자! 굉장히 강한 전투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공화당에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탁 안 해서 해요. 네. 계속 이게 유도하잖아요. 이게 진건하게 하고 계속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지만 참 돌아가실 그렇죠. 그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 모두가 아마 빌 겁니다. 그리고 모쪼록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또다시 투쟁의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오늘 여기 공원인데 크게 한번 보호를 해보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하세요.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언제 하지 말란다고 안 했나 우리가? 항상 댁에서 같이 해주시는 거 알죠? 뭐 할 거예요? 따라 할게요. 구호, 일발, 장전! 완전 군대가 다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자, 우리 자요. 선. 네. 네, 먼저 첫 번째 구호는 아시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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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자 주사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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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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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시기대로 인사 한번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충성. 차렷! 당원 동지님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